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감독관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리번의 상대사와 장르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저는 평생 전문 직업이 상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거 유튜브 링크? 영상 4분짜리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볼 건데 내가 볼게요. 우선 요거는 그 상대사로서 이게 좀 함축적인 영상인데 상대사 엔딩 플레이어가 거리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4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쏟았네.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을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날 사랑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잠깐만. 저는 제가 29살 때부터 상주를 했어요. 지금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몇 살이죠? 49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말씀들도 잘하시고 저는 사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워낙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29살 때부터 상조를 하고 현재 지금 한 800번 현장을 나갔다 왔었고 많게는 한 달에 한 9번 정도? 그러니까 27일, 28일을 장례장 있으니까 제가 장례할 때는 집에서도 쟤는 안 오는 애, 명절도 없는 애, 크리스마스도 없는 애, 추석 때도 없고 때도 없고 내가 어떨 때 내가 상례사인지 내가 장례지도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늘 장례 현장에서 늘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얼마 몸이 사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장래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다른 데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돌이켜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례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쉽게 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2020년 1월부터 천안지검장을 맡고 있고 24년도 7월부터는 감독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사진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금분수구 55 입고 있어요. 붉은 제복을 입고 계시죠? 네. 여기 맨 왼쪽에는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이때 당시 이 소장님도 3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20년째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죠 사진. 저 때는 이 화장장보다는 매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지금 화장장을 가끔 걸리다 보면 야 화장장이다 너무 좋다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앞에 것도 화장, 매장 늘 계속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등산가도 아닌데 자꾸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위아래에 있는 사진은 뒤에 보면 동상이 똑같아요. 이게 수목장인데 가족분들의 장례를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그 이상도 장례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도 매장이고요. 동분 이런 것들 여기도 매장이고요. 지금은 핵가족이 많지만 예전에는 대가족이 많이 있어서 상복 입으신 분이 50명 그 중에서 25명이 남자 나머지는 여자. 상복값만 따져보면 얼마예요? 그렇죠? 남상복, 여상복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상복으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했었던 시기예요. 여기도 이제 그 매장을 많이 하셨고요. 여기 이 집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2006년도 4월 26일 날 첫 장례를 해주고 그 현장 안에서 현장에서 8건 그 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100건 이상을 계속 계약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추모 영상과 앨범은 저는 20년 전부터 늘 빠지지 않고 했던 것들이 저에 대한 사실 무기예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쭉 보면 알겠지만 제가 29살 때부터 무슨 인맥이 있고 무슨 언변이 있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대한 매력은 정말 다른 업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저는 이때부터 계속 이게 무기를 쓰고 있었다. 우리가 고객을 감동시키면 따라오는 게 뭐죠?
계약이 와야죠. 저는 추모 영상을 행사하고 나면 그 당일날 전부 다 그 다음날 제작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당일날 하루 만에 제작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영상을,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무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하고 교감을 하고 가족들하고 다가가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제가 처음에 영상 만들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 유튜브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때 윈도우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뭐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한 5일, 또 다음 만들 때 4일, 또 하다가 3일, 또 이틀. 이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사람은 처음에 뭔가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무실 때 가서 제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 뒤에 보이시죠?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들어 빔 프로젝트를 딱 틀어주고 나면 이분이 배우자님이세요. 이분께서 너무 울고 계시고 그러셔서 이 영상을 딱 틀어줬는데 제가 평상시에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제일 많이 받은 게 한 7, 8건 말고는 거의 대부분 10건, 뭐 못할 땐 6건, 8건, 10건, 12건, 13건, 15건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그 가방 안에는 뭐 10개 이상 계약서를 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서 딱 보여줬더니 7명이 계약을 하신다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사무제 때 이제 그 우리 사원분들 갈 때는 계약서 많이 챙겨. 어떤 때 당황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주에 가가지고 계약을 8건을 사무제 때 가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정말 이 상조회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장례라는 부분이죠. 항상 사무제 때 저는 3일 동안 계약을 못 받으면 사무제 때 이렇게 가서 계약을 받아와요. 이렇게 이때가 얼마나 짜릿하고 현장에 대한 그 맛이요. 정말 그 경험해 보신 분 다 알죠. 현장 안에서 사무제 때 이런 곳에서 소개 나오거나 계약 받을 때 정말 짜릿함을 느끼고요. 감동, 나 스스로 너무나도 참 나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크린을 갖고 빔 프로젝트를 갖고 가요. 가서 우리 식구분들이 그 사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이세요. 한평생 같이 했던 우리 아버지, 한평생 같이 했던 우리 어머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이세요. 그분들은 어머니가 정말 소중한 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모 사진을 다 받아와요.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없으면 집에 가서 앨범 들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딱 틀어줘요. 그러면 3일 동안 뒤에서 다들 조모르신 분들이 야 저거 뭐야? 저거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네. 저 사진이 언제 있어?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면서 저거 누가 틀어주는 거야? 누가 하고 있어? 이러면 가족분들이 내 손 붙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해줬어요. 이 사람이 해줬어요. 이거를 늘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뭐 모임이 없는 게 뭐 부끄럽고 창피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인맥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사실 가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9살 때 모임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저는 그 인맥이 고객들이었어요. 회원들. 장래에 있던 회원분들이 잘해주고 후속 관리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화하고 이분들이 찾게 하고 이분들이 늘 나를 소개해주고 자꾸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 오면 저는 딱 알아요. 돌아가신 거 아니면 소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계약 소개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에 또 누굴 소개해줄까? 이렇게. 이게 상례사의 사실 비전이고 도우미로 왔다가 상례사로 시작하지만 여기는 누구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실 소장 승진의 기회나 지점장 관리자로서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제가 느끼기에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감독관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분들의 무슨 뭐 검사를 하다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감독관 다니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그 추모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신지 지적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거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저기 갔더니 이분은 이렇게 잘하더라, 이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옮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점점 추모 테이블과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장례 지도사와 권익원 상례사의 엔딩 플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인 1조는 대한민국 창조에서 더리번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감사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이 부분이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장례 지도사는 무슨 역할을 돼 있죠? 네, 고인 케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여기 프론테이지를 보면 입관이 50% 60% 되어 있죠. 장례 접수가 끝나고 나면 입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발인이 이루어지는데 장례 지도사의 주된 역할은 고인용품을 준비하고요. 원활한 행사 주관을 위해서 서류 점검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숙제거리와 그분들의 가장 큰 이슈는 입관이에요. 그런 입관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입관이 끝나면 이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분들의 행동을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관이 끝나고 나면 영업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사무실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밖에 나가서 게임하거나 차에서 쉬거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죠? 그럼 상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족을 케어하는 게 주된 상례사의 업무다. 그렇죠? 그래서 접수, 가족 사랑의 시간, 입관, 발인, 이런 사후 조치, 재단과 추모 테이블 소품을 준비하고 고인 양력을 준비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안내해주고 앨범과 추모 영상을 제작해주고 추모일을 관리하고 1년 이후, 2년 이후, 5년 이후, 10년 이후, 15년이 지나도 저는 계속 추모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분들이 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쁜 짓을 하면 계약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사랑의 시간 상례사는 추모 테이블 소품, 편지지, 앨범 영상 이런 것들을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크로징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보여줬으니 제가 잘해줬으니 한구자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약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 저희가 온라인에 집중하는 회사,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에 집중하는 회사 저희들도 우리 사원들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15,000원씩인데 다른 데는 또 뭐지? 뭐 TV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원이나 대명이나 예대나 프리더 보람보람 뭐 이런 회사들은 영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다 회사가 해요. 전부 다 회사가 TV 광고나 매체를 통해서 SNS 통해서 전부 다 영업을 회사에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전 도우미는 전부 다 공유합니다. 의전 도우미는 여기 어디 장례식장 여기 도우미 예단 한 3명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명 몇 명 보내주세요. 그쵸? 이렇게 되어져 있고 별도의 지점이나 회사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도우미들도 교육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 못한다 뭐 이래들어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왜냐면 지점 내에 사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장례 지도사는 가입의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장례 지도사 한 사람한테 적당한 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인 체계로 원활한 행사 진행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영업사원이나 행사 사원들의 서서히 보이지 않게 침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른 회사하고 수당 비교하는 것들을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2년 정도 이상 근무하고 나면 저희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150, 200만 원 이상씩 매달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정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수당들을 자꾸 변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사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오고 싶지만 내가 그동안 여기 천부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더리버는 사업부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상대사와 엔딩 플래너 중심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1월, 4월, 7월, 4월 달에 진행되는 장례 아카데미가 저는 사실 큰 비전이에요. 제가 장례 아카데미 원장님 팀장 교육하는 것들 계속 이렇게 보고 해보니까 정말 기초교육이나 이런 그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너무 잘 되어져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의 기회를 누구한테 주냐면 전문가에게 우선 권한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갈리는 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상대사와 엔딩 플레이어가 여기서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이 지났는데 5건 하기가 어려운 상대사가 생기고, 5년, 10년 지났는데 그 전부터 매달 10건 이상씩 하는 상대사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보면, 사원도우미 양성은 저희가 사원도우미로 하지만 저희가 장례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 플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딩이나 상례사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수당과 인센티브는 상례사에게 지급을 하죠. 당연히 엔딩 플래너도 있지만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 있어요. 매월 진행되는 본사라든가 아카데미나 사업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장 큰 비전이에요. 너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 장내 기술 중에 장비에 아주 목숨을 걸어요. 장비에 목숨을 거는데 장비를 바꾸고 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저희가 2022년 3월 달에 이 재단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천안지점 포함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대전 본부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래에나 미친 사람들이에요. 장래에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하면 장래에서 품격 높여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여기 엔딩 테이블에다가 하라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는 이제 확장을 안 나가니까 우리 고미수장이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리니까 여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2021년도 5월 달에는 재단부하고 추모 테이블 이렇게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보기에 좋죠. 네.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종교는 저도 교회 장로로 있지만 교회에서 삼가고인의 명목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구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 재단이 나왔어요. 기독교 재단 예쁘죠. 이때 저희가 할 때는 꽤 비싸게 주고 했는데 본사에서 하니까 너무 싼 거예요. 속으로 열이 받아서 우리는 비싸게 했는데 그 정말 하나값도 안 되는 거 갖고 두 개 써 세트
두 개씩 세트로 막 지급할 수 있게끔 하니까 야, 우리 뭐 했지? 지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쵸? 하나 값으로 1+1을 받아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박리담에. 그쵸? 많은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독교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재단 소품은 이렇게 기독교 재단복 예쁘고 깔끔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놔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와 이거 참 이쁘네요. 그러니까 용품들을 보고 일단 먹고 들어가요. 예. 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재단법 추모 엔딩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적으로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여기가 이게 누구예요? 고인에 관련된 사진들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갖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저희가 우리는 어떤 중심이냐면 기성품을 올려놓는 중심이 아니고 고인 기준, 돌아가신 분의 기준의 애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원래 제가 좀 넘어갔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모니터가 아니라 조그만 이렇게 10인치짜리를 썼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또 이거 모니터를 또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랬더니 이걸 바꾸고 나니까 더 계약이 더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사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거 할까? 그러다 보니까 42인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2인치 정도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27인치나 32인치 정도로 합니다. 사요. 그래서 저희는 사원분들이 허락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자격 조건이 안 됐으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 엔딩 테이블, 추모 테이블을 신청한다? 저희는 못 시키게 해요. 저 좀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아직 자격 안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면 제가 그때 신청하라고 얘기할게요. 좀 갖고 싶어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요. 예. 하고 싶으면 안 달랐는데 못하게 해요. 때가 안 됐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들 이렇게 해요. 예쁘죠? 네. 예. 엄청 좋아합니다. 이것도 유교 엔딩 테이블 되어져 있고 뭐 다 하고 계신 거 다 하고 계신데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유교 엔딩 테이블 우리 가족분들의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보여줬는데 이분들이 야 저거 원태적 사진이야 예쁘다 정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여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놨더니 의자 앉혀놓고 계속 봐요. 그러면서 야 저거 봐봐 영업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영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 사람들이 신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더 좋은 소품 없어? 뭐 사야 되나? 뭐 더 기발한 거 없어? 뭐 특이한 거 없어? 찾아다니면서 소품을 막 사러 다녀요.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가 뭐 좋은 거 없나? 야 이건 나만 써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니까 이 동기부여가 다 받으니까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고 막 살까? 아직 그거 모니터 사지 마. 아직 권한 없어.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미리 해놓으면 안 돼요. 안 돼. 아직 안 돼. 구자 좀 창출하고 이런 됐을 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허락 받고. 이거 보시니까 예쁘죠?
이것도 매력에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는데 감동을 안 먹는 가족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나중에 될까봐 내가 좀 물어볼게. 어떻게 뭘 도와줘야 잘해줘야 감동을 먹는지. 그쵸? 이걸 갖고 이렇게 이게 이불이에요, 이불. 아이고 어머님 여기 식구들이 편지 쓴 거 잘 읽어보시고 천국 가시면서 심심찮게 잘 읽어보세요 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덮어줘요. 예쁘죠? 이렇게 사랑의 시간 편지로 이불을 덮어줘요. 이게 전부 다 장례 기간 동안에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상담사분들은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또 튕겨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달일까지 보시고 그때 하셔도 돼요. 왜냐면 다구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매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됩니다. 달인까지 오시나요? 온대. 그럼 더 지켜보세요. 그래서 왜냐면 매력을 흠뻑 준 다음에 여기서 5번을 받든 최대 4번이지 라이프는. 라이프 받고 리빙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생겼죠? 가족들도 안 심심하고요. 상대사 엔딩 플래너도 안 심심해요. 아주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 사랑의 시간 장비와 소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제가 이제 대중교통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스피커를. 저희가 엊그저께도 발인 나간 집이 교회 목사님의 식구들이 50명이 왔는데 50명 정도면 한 요거 반 정도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떼고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접하고 이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일단 목적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코로나 시절에 말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이 스피커하고 이거를 준비했거든요. 항상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스탠드를 하나 구매를 하고 여기다 이거를 해서 하고 제가 이 스피커를 사고 대전에 이제 교육 때문에 갔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유선 마이크 있잖아요. 유선 마이크가 있어갖고 이걸 갖고 갔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교육을 쫙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나봐요. 저는 목적이요 교회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때문에 이걸 했는데 대전에서는 아무나 다 이걸 하게끔 상대사도 이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을 가도 사랑의 시간도 마이크로 하지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마이크가 4개가 있어요. 세트가. 왜냐면 동시에 저희가 3일 동안 장례가 많게는 4건, 5건 정도까지 나눠보니까 마이크 시설이 하나만 있으니까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왜? 갖고 나가야 되는 데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산 사람도 있고 제가 구매해놓은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올려놓고 고인 양력도 읽고 편지도 읽고 하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건 기독교입니다. 여기 기독교도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물론 뭐 다 감동을 받겠지만 유독 여기도 소개받은 건인데 장례해주고 나서 현장에서 6건을 받고 또 바로 이어서 서울 쪽에 행사 난 거를 너네들이 나가였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서울을 행사하고 또 거기서 또 6건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아주 기를 쓰고 나가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식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바깥에서도 저 안에서 뭐 하나 봐? 뭐 해?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저기 뭐 하는 거야? 마이크 들고 뭐 해?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저기 어디 산소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포함 마찬가지지만 여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와 다르다 달라. 뭐가요? 내가 보람도 쓰고 프리도 쓰고 의전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여기처럼 안 해. 너무 달라. 야 기가 막히다. 어디 장소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전파되고 해서 교회에서도 브리핑 좀 오라고 해.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 식구들 와가지고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힘주러 왔는데 이거 보고 동기부여 받는데 너무 힘없고 간다고 고맙다고 한번 교회 한번 오시라고 자료 좀 달라고 자기의 교인들 소개시켜준다고. 그쵸?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이게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한 요때도 좀 왔었지만 여기 분양실에 거의 요 정도까지 꽉 차게끔 오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크 시설이 없으면 안 돼요. 진행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필수적으로 챙겨가라고 하고요. 저도 왜 이걸 준비했겠어요? 저도 망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크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불편한 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품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서 해주니까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마이크 스탠드로 활용한 사랑의 시간. 사랑의 시간. 그건 의무예요, 의무. 네, 의무. 이거는 제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크를 찾아요. 자기들이 다 갖고 나가야 되니까. 마이크를 챙겨서 반드시 갖고 나간다. 이거는 거의 양력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따님을 시키든 아드님을 시키든 해가지고 여기 스탠드에다 딱 올려주고 고인 양력을 상례사가 작성을 해요. 가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인 양력을 조사하고 이렇게 6.25 격동기에 전쟁을 치르신 우리 귀하신 우리 어머님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으면서 우리 식구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쭉 써가지고 사랑의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고인 양력이에요. 기독교 교인 양력. 저희는 장례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받아요. 사진을 받아서 A4지에다가 사진을 쫙 얹어갖고 편지지로 써요. 편지지의 내용 보니까 어머님 해갖고 이제 쭉 썼죠. 양서운,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어릴 적 내 손잡고 초등학교 졸업 때 왔던 우리 엄마. 이런 것들을 이 그 따님한테 직접 읽을 수 있게끔 시켜주고 나면 정말 감동을 더해서 이분들이 눈물바다를 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신뢰를 많이 하세요. 이런 편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소품은 마이크 시설은 4개, 그리고 악보대는 3개, 기독교 십자가는 3세트, 기독교 롤배너 2개, 명찰 이런 것들 재단포 엔딩 테이블도 있고, 삼각용 촬영용 삼각대, 성경 받침대.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 메시지 설교를 다 녹화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개인 소품은 이렇게 추모 테이블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하고 엔딩 테이블 거는 그냥 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좀 더 성장을 하고 좀 더 됐을 때 엔딩 따라다니면서 학습을 더 많이 해. 이렇게 하고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 용품들은 자기들이 구매를 하러 다닙니다. 요때 제가 우리 사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직장인의 마인드인지 이때 이제 구분이 돼요. 저희가 예를 들면 타일 붙이는 만약에 기술공이라면
타일을 붙이러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공구 빌려 쓰나요? 사다리 안 들고 다녀. 그렇죠. 그분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인테리어 업자들이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안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물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왜? 현장 안에서 계약받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별로 안 빌려줄 것 같거든. 저 친구한테 빌려달라고는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막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기다려. 아직 좀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해서 용품들을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저희들도 신입들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 신입 기준으로 자기가 행사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현장 안에서 뭐 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20가지 항목을 제가 임의대로 한번 쭉 만들어 보면서 뭐뭐 하는지 한번 자가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이걸 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80점 이상은요 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50점, 70점 미만은요 그렇게 해서 나오겠어? 그래서 계약이 나오겠어? 계약이 안 나오게끔 하면서 계약이 안 나온대. 안 나오게 하니까 안 나오지. 그쵸? 계약이 나오게끔 하면요 계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1급 상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데 1, 2, 3, 4번의 항목들이 시간이 벌써 부지런해. 이거 넘어가야 되겠대. 이거 시간이 별로인데. 네? 이건 좀 짧게 할게요. 자, 이건 평균 건수가 제가 그래요. 신입 기준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이 5년, 6년 지났는데 건수가 8건이 안 되고 5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왜 안 나오는지. 그쵸? 그리고 1년에 제가 기준이 뭐냐면 행사 건수는 한 달에 3건, 4건 다니는데 구자가 안 나온다? 그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오는지. 이거는 엔딩 테이블 설치업은요 90% 이상 해야 되는데 왜 우리라고 100%다 하겠어요? 그죠? 국군내 안 하겠다는 집들도 있어요. 어떤 집인지 잘 아시죠?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례 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아까워. 그래서 뭐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기 싫어.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쵸?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요? 그 욕먹어요. 그쵸? 그럴 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입관은 사랑의 시간, 입관 전후 사랑의 시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가 제가 아까 봤지만 50% 60%가 사랑의 시간 있고 없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구자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추모 영상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추모 영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앨범은 당연히 그냥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행사 갔다 왔다 그럼 영상 만들고 앨범 만들고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 교육을 합니다. 네이버 캘린더에다가 추모일 관리하는지 추모일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한테 뭘 보내주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행사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깔끔히 넘어갈게요. 앨범 영상 USB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2인 1조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2인 1조를 저희들도 엄청 막 이거 때문에 막 그랬어요. 근데 2인 1조 왜 안 좋아해? 그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죠? 2인 1조를 좋아해야 돼요. 상대방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배양을 하면 더 영업소나 지점이 부강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제가 2인 1조는 강제적으로 붙여요. 정말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하지만 무조건 붙여서 많이 알려주라 그래요. 그래야 인재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인 1조를 싫어한다 그러면 배정을 해서 제외시켜요. 왜? 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혼자만 잘났다고 행사한다라는 거 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들과 관계식은 원활한지 행사 중 지점장 소통 여부 뭐 어땠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신규 계약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행사 가족들하고 진행하는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수당을 한번 볼게요. 수당. 저희가 공인수장이 이번에도 연도대상을 받았죠. 상내사로서 소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달은 2024년 4월 달에는 8점을 하셨네요. 8점. 유지율이 몇 프로예요? 83%. 총 수당은 얼마예요? 809만 원. 네. 자, 다음. 이거는 이분께서 했던 그 업적을 제가 한번 변화를 해보니까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평균 2026대는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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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 12건이죠. 이게 1년 평균 부자예요. 1년 평균 한 달에 7건 갖고 하는 거예요. 7건. 근데 지금 점점 보세요. 요때는 650만 원의 수당이지만 유지율이 85%. 2022년도부터 상내 엔딩 테이블과 20 테이블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23년, 2024년도 건수 한번 보세요. 12점 몇 건이죠. 그래서 제가 조회 시간에 물어봐요. 소장님, 부자밖에 어때요? 훨씬 쉬워졌어요. 그죠?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게 증명해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행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조금 있는 가족은 별로 안 좋아해. 많아야 좋아. 근데 부자 많이 받거든. 그죠? 30명 있다 그러면 오늘 별로 없어요. 그죠? 30명 됐다. 좋아.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더 좋아. 왜? 여기저기 해봤던 사람들은 와 정말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때는 뭐 12건 부금해서 6건 했고 670만 원. 유지율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때는 20건을 했는데 20건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맥은 다 한계를 느껴요. 이분이 뭔가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유독 이달은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좀 오세요 하다 보니까 일정 조연해서 여기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행사 많이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는 안 나가고 싶어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자기 거 행사 나가면 그래서 2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자기 거 많이 나갈 때 6번씩 나거든요. 힘들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 그 다음에 관리권 이런 것들 안 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현장 나가갖고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유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1%만 더 올라가면 90%를 됩니다. 제가 이걸 야구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상내사가 성과 구조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3할 타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뭐 주로 있지만 여자분들은 야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 계신데 3할 타자는 타석이 10번에 들어서서 3번 정도 출루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3할 타자가 2할 오픈 정도 되면 이게 25%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나가도 25번은 나갈 수 있다. 2.5건. 이분은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예요. 근데 3할 때 타자는 3할 3분 3리라는 거는 33.3%거든요. 33.3%는 올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통산 타율은 3할 3분 3리라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정신과 무슨 프로 야구 선수 뭐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래라는 아이템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회 장래 나가면 평균 3.3고자를 받아와야 돼요. 장래 기간이나 장래 후속이나 상관없어요. 끝나고 나서 사무제든 뭐 49제든 뭐 1년이든 어쨌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봐요. 평균. 1년 평균 몇 번 나갔는데 이 친구가 5고자가 계속 어렵다? 그러면 또 한번 점검을 또 해줘요. 그리고 3회 정도 나가면 10고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보여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황이 없는 직업이에요. 이분은 2024년 1월 달에 도우미로 입사를 하셨는데 장래 아카데미 9기생이거든요. 9기생인데 엔딩과 상내를 뭐 30회 정도를 나가셨고 잘 배우시고 전체 계약의 100건 중에서 약 40건 정도는 초반에 자기 계약이나 자기 지인이나 이런 것들 기타는 그냥 우리는 늘 영업이잖아요. 몸에 뱉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
카드 변환 주고 그죠? 늘 일상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하고 지인 계약이 39건이고 지금은 이제 지인이 필요 없대. 행사만 나가면 계약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65건 정도가 행사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다. 이분도 비슷하게 온 분들인데 작년 국기 아카데미 국기 출신이고요. 이분도 거의 비슷하게 15회 16번 나가서 이분도 97% 유지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103건 중에 40건이 지인이나 기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에서 소개를 받고 이분이 최근에 청주 가가지고 8건 받아왔어요. 자주 받아요, 자주. 네, 자주 받아요. 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상대사는 어디에 관심 가야 되냐면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벤트. 그리고 가족들한테 엔딩 테이블 하겠습니다. 할까요? 뭐 앨범 만들까요? 이렇게 허락받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선물 주듯이 하는 거죠. 아니, 귀한 선물을 내가 줄지 말지 굳이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서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상대사분들이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나면 내 내심 한편으로는 내가 좀 안타까운 거야. 왜 그걸 물어봤을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 왜 물어봐? 왜 허락받고 해? 우리가 허락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리고 프론테이지를 봐요. 과연 저분이 30번 나갔을 때 서너 번 안 할 수 있어. 10% 정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반 뺏기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어프로치 하는 거나 이런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죠. 동영상 제작 안 하는 이유, 앨범 제작 안 하는 이유, 사랑의 시간 안 하는 이유, 엔딩템을 안 하는 저는 저부터 포함해서 안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냥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가족들이 받아야 될 사실은 그 권한이에요. 내가 권한을 임의대로 고객들한테 물어봐서 허락받거나 이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게 엔딩 팁을 안 하는 이유, 사랑의 시간 안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악상이라고 그렇고요, 자살이라고 그렇고요, 교통사고라고 그렇고요, 의료사고라고 그렇고요, 형제들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의 시간을 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 마지막 어머니 보내주면서 그런 응어리를 다 내려주게끔 해주고 이게 상가에서 엔딩플레이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외주업체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 용인공원 나입에서도 추모 테이블 추모 테이블 하고 있는데 여기 금액 얼마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70만 원이에요. 야, 추모 테이블과 영상을 해주는데 7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상대사들은 뭘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70만 원어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니까 후불이나 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싸다거나 하고 그러면 아유 뭐 비싸네요 이러고만 하지.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만 원의 추모 테이블과 영상 서비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2025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3년째 하고 있는데 누가 봤나? 누가 보고 하나? 따라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얼마예요? 뭐 6월이죠? 2달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타 업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니터도 들고 다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렇죠? 모니터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이거 좀 깊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사람들 여기 용인공원 나이프 이거를 온유 프리미엄 온유 상조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영업사원들이 없어요. 그냥 다 위탁을 주고 장례 지도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죠. 특별 제공 서비스로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뭐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을 보면 2월 19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추모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용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고 전국화를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냥 공원, 용인공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인공원에서 그냥 추진하고 있는 회사인데 1인체계 장례지도사로서 업무를 감당이 과연 될까요? 장례지도사 일도 바쁜데, 그쵸?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추모 영상을 우리도 외부에 한번 맡겨볼까 했더니 어머 가격 얼마예요? 30만 원 달래요. 여기 오른쪽 건 얼마예요? 50만 원 달래요. 맡겨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는 어쨌든 관리자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분야라 보여드리는 건데,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도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예쁘죠? 엔딩 테이블. 이거 엔딩 테이블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반려동물 추모관. 7번에는 반려석으로 스톤까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해주고 있죠. 제가 이걸 상대사의 가치를 보니까 이거 확대해 보면 재난 추모 테이블 장식을 제가 한 20만 원 정도라고 그냥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 영정 사진 만드는 다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걸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추모 영상 만드는 거는 20만 원 정도 틀어주는 거 앞에다가 뒤에다가, 영상 끝나고 나서 영상 만들어주는 거는 3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앨범 만들어주죠. 앨범은 그냥 기본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 내는 거죠. 그쵸? 100만 원. 가족 사랑의 시간, 추모 이런 것들은 전문 상례사가 와서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위 프리미엄 행목들은 전문 상례사의 재량으로 모두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내셔야 되겠죠. 그쵸? 왜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를 쉬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줬고요. 우리 비전은 1급 상례사를 양성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품격 높은 행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 쿠팡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쿠팡이 2015년도에 1조 하던 회사가 2024년도에 몇 조예요? 41조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 급격하게 성장에 대한 배경이 문화혁신, 그쵸? 혁신의 문화가 수익 개선의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번 점프업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겠죠. 장례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12년도 신문인데요. 향후 40년 동안은 장례비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들어 보여도 여기 이제 77년생이거든요. 여기. 제가 죽을 때 뭐 가는 데 순서가 없지만 제가 10년 살지 20년 살지 30년 40년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50 기준으로 봤을 때 80살을 살면 1, 2, 3, 4, 5, 6, 7, 80 여기에요. 제가 57년도에 사망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때 얼마나 많이 죽어요? 요때 66만 명이 죽어요. 네. 저 때는 이게 지금 파란색이 사망자 수인데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저는 고향이 여기 예산인데 예산에서 학교 나와서 애들 신년호를 보니까 애들이 없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바뀌고, 그쵸? 요양원으로 바뀌고 뭐 폐교하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자꾸 하는데 요양병원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리본의 상례사의 비전이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으로서
더리본을 만난 것도 저는 참 행운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국의 모든 상내사 엔딩 플래너가 수준이 더 올라간다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이제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들어올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수준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모든 장르의 수준을 더 끌어올린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전문 상대들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장르의 시장은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패러다임. 근데 이걸 혼자 해서 되느냐? 저희가 아무리 행사 잘한다 한들 관리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상대사도 기쁘고 신이 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본 감독관의 시작으로 바라본 비전은 행사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 상내사 양성은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완전히 블루오션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이라고 했지만 개혁하는 개혁.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2인 1조 상내사, 더리본이 추구하고 있는 2인 1조 상내사가 정말 좋은 기회고, 이거는 완전히 2인 1조 시장은요 완전 초창기 시장이에요. 이게 재창조할 수 있는, 장래망을 타박거릴 수 있는 시장이 더리본에 줬다라는 게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고, 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관리자분들 포함해서 더리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식구분들이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거는 인터뷰는 아마 인터뷰 2건 있을 거예요. 인터뷰 2건은 이제 이미 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분도 대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어제는 더리본 만나서 저도 행복한 남자 감독관 서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